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이게 그 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동물들도 나오고 지구가 생긴 이후에 대멸종이 몇 번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멸종이 5번 있었어요. 5번. 지금 우리는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습니다. 이 6번째 대멸종은 대개 한 1950년부터 했다고 그냥 네. 과학자들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뭐 올해 워낙에 그 1950년부터 6번째 대멸종 시작이야 하려고 지질학회에서 하려고 했다가 일단 제가 미루긴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끼리 좀 더 협의를 해봐야겠다. 이게 이제 현재 진행형일 수 있다라는 거네요. 현재 진행형이죠. 이미 현재 진행형인데 시작점은 어디로 할 것인가? 1000년 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1820년 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1950년으로 할 것인가? 요 좀 시작점이 차이인 거지. 진행형은 계속하고 중인 겁니다. 언제 시작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만약에 공룡이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인류가 이렇게까지 번성하지는 못했을 거고 네. 어디선가 이제 숨어서 동굴에서 계속 살고 있었겠죠. 나오면은 공룡한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등장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시대에도 이 포유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포유류들은 그 주먹만한 크기의 야행성으로 살았어요. 근데 괜히 몸집 키워가지고 낮에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먹히기만 좋은 거예요. 공룡이 쥐 잡아먹겠어요. 힘들잖아요. 턱 피해가니까. 그러니까 사람같이 커다란 동물들은 생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룡 시대에는 포유류들은 주먹만한 크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룡이 좀 살아남았다. 그러면 네. 우리들은 잡아먹기 딱 좋은 거예요. 뭐 다리도 빠르기도 못해. 손톱, 발톱, 이빨도 별보지 못해. 우린 등장하지도 못해. 그러면 만약에 인류가 멸종하고 난 다음에는 네. AI도 뭐 전력이 돌아가는 한 있을 수는 있을 테고 다른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또 뭐가 되고 뭐 바퀴벌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되게 대멸종 때 살아남는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요. 작은 동물들이에요. 왜냐하면 큰 동물들은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 작은 동물들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나가 다시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지나다가 또 대멸종은 작은 동물 남고 점점 커지는 거 이런 거죠.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커지는 동물들은 되게 손해죠.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 기후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먹어도 되는 친구들 아니면 환경 변화에도 잘 적응하는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고생 때부터 계속 있어 그러는데 네. 그게 약간 오해인 게 물론 고생 때부터 바퀴벌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있었던 바퀴벌레와 지금 있는 바퀴벌레는 다른 바퀴벌레죠. 종들이.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큰 바퀴벌레지만 다른 거. 인류도 700만 년 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700만 년에 살았던 인류와 지금 살고 있는 다른 인류인 거죠. 우리 사헬란트로포스 차덴시스가 있었고 지금 우리는 호모사피엔스가 있고 그런 거죠. 에너지 소모가 오히려 더 적은 동물이 살아남을 가능성도 높은 거고. 그렇죠. 그 자연사에 대한 설명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사가 이제 죽는 유형이라고 해야 됩니까? 종류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죽을 건가? 예. 자, 퀴즈 낼게요. 퀴즈가 이제 설문. 예. 자, 병사, 사고사, 자연사.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을. 여러분도 한번 같이 선택을 해보세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근데 대부분 자연사를 택하지 않게 왜 예를 들어 평화롭게 한 99세, 100세쯤 돼서 자다가 쓱 돌아가시는 거. 그걸 자연사라고 우리 표현하지 않나요? 그건 도련사. 갑자기 돌아가신 도련사고요. 자연사가 뭘까? 봅시다. 네. 동물원의 동물하고 야생 상태의 동물하고 네.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왠지 그래도 동물원에서 보호받으면서 사는 게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공부 잘하신 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통은 자기 마음속으로는 청소기 야생 동물이 훨씬 좋은 거 아니야 했다가 이게 야생 동물이면 나한테 물어봤겠어.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분들은 딱 동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답이에요. 왜 동물도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근데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제 늙어 죽는다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죠. 바로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야생에서 오래 사는 동물들이 있어요. 돌고래 같은 애들은 야생 상태에서 훨씬 오래 삽니다.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동물은 훨씬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늙는다는 것은 인간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게 늙는다는 걸까? 제가 경험을 할게요. 자, 눈에 백내장 생겨요. 백내장, 그 다음에 당뇨, 고지혈, 고혈압, 관절염. 이런 걸 이제 웃으면서 말씀하시네요. 네, 이런 거 생겨요. 네. 원래 의학 좋으니까 하고 버티고 있어요. 제가 아직 못 해본 거 뭔지 알아요? 네. 뇌중풍, 뇌경색, 심근경색, 암 걸리다 죽는 거예요. 그럼 책을 못 쓰셨겠죠? 네.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은 왜 이런 병에 걸리냐면 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뭐 코끼리가 뇌중풍에 걸렸다. 사자가 뭐 관절염에 걸렸다. 뭐 기린이 당뇨에 걸렸다. 토끼가 뭐 백내장에 걸렸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아니 그런 동물들은 그런 병에
걸리는 유전자가 없을 리는 없잖아요. 다 있을 텐데 왜 안 걸릴까? 늙기 전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늙기 전에 자연사했기 때문이에요. 자연사라는 건요. 잡아먹혀 죽는 거예요. 사자와 호랑이도 평상시에는 자기랑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놈들에게 잡아먹힙니다. 일단 사자가요? 그럼요. 이빨 빠지고 다리 느려지면 어떻게 빨리빨리 사냥 못하니까 잡아먹지 못하죠. 예. 느려 터진 사자한테 누가 잡아먹히겠어요. 그러니까 비짝 말라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하다가 나 힘이 없어. 쓰러져 자기 죽겠어 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사자들도 배가 고프지만 힘도 없고 근데 멀쩡한 정신이 있을 때 딴 동물들이 와요. 뭐 정신이 있는데 한 놈은 자기 목 잡고 있고 다른 놈들은 그냥 창자 찢어 배 찢어 창자 뽑아먹고 그렇죠. 이렇게 뭐 까치 와서 내 눈알 뽑아먹고 독수리. 예, 이런 게 자연사예요. 자연사 하고 싶어요? 저는 자연사 하고 싶잖아요. 저는 짧은 병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숨이 붙어 있는데 하이에나가 와서 나를 먹고 있고 먹는 거. 그게 자연사다. 그게 자연사예요. 아 자연이 나를 처리해 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이라 그러면 너무나 이렇게 왜 미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자연은 아주 참혹한 것입니다. 옛날 어떤 대통령 글이 있어요. 동물의 세계는 배신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동물의 세계야말로 배신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사 하고 싶잖아요. 짧은 병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짧은 병사. 네. 네. 자연사를 그러니까 자연의 역사, 네네네네. 자연사가 아니라 자연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자연사하지 않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그 야생의 방식으로 죽는 게 아니라 좀 격조 있게 품격 있게 죽을 수 있는가. 병원에서 남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위로를 받아가면 죽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베스트는 짧은 병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90세 넘은 어르신 분들도 사실 뭐 암 진단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그냥 그때부터는 뭐 암도 빨리 전이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때는 그냥 평화롭게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할 게 아닌데 멸종되는 것보다는 그죠 짧은 병사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당연히 자연의 어떤 생명의 원리예요. 죽지 않으면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것만 생명이에요. 돌멩이 안 죽어요. 자동차 안 죽습니다. 내가 돌멩이 할래, 자동차 할래, 토끼 할래. 난 차라리 토끼를 하겠어요. 살아있는 거니까. 이왕이면 사람이 더 좋지만.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존재. 이게 생명이죠.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존재.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인 거지. 근데 그게 인류가 다 같이 죽으면 이제 그게 멸종이 되는 거고. 대멸종이 되는 거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는 잠깐 누군가가 날 기억하여 주고 싶고 우리의 인류의 유전자가 계속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혹시? 저는 꽤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같은 존재는 한 100만 년 정도 존재하는 게 자연스레 보면 정상적이에요. 근데 우리 호모사피엔스 30만 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짧으면 뭐 150년, 500년, 길어봤자 10,000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인간은 정말 대단한 존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뉴스 많이 봤잖아요. 90년대만 해도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났어요. 남극상공의 오존구멍이 커져서 문제다. 네. 그런 뉴스 맨날 나왔는데 요즘 그런 뉴스 안 나오잖아요. 그때 프레온가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거예요. 오존구멍이 커져? 왜 커져? 그러니까 3명의 화학자들이 그 프레온가스 때문에 오존구멍이 커지는 거야 밝혔어요. 그 사람들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야. 와, 우리가 쓰는 프레온가스 때문에 오존구멍이 커져? 쓰지 말지 뭐. 가지고 그거 안 쓰고 새로운 냉매 개발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크기로 줄어든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합니다. 제가 이렇게 남학생 26명, 여학생 26명 이런 과를 들었어요. 1대1이 매칭되는 과에 갔습니다. 우리 과끼리 되게 친했어요. 남학생, 여학생들이 얼마나 서로 아껴주고 그런 과인지 몰라요. 그 안에서 연애를 안 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다들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저는 우리 과에서 5층에 과에 있는데 주로 애들 5층 강의실 있을 때가 1층에 비 올 때 막 맞으러 가잖아요. 비 맞으면서. 여자 동기들이요. 그 5층에서 막 소리 외쳤어요. 정모야 그 비 맞으면 안 돼. 그 산성비야 너 봐봐 그 비 맞으면 대머리 돼 그런 거예요. 저 대머리 됐어요. 그런데 이 대머리는 산성비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유전이에요, 유전. 그런데 요즘은 비 맞고 다녀도 누가 뭐라서 아무도 없어요. 요즘 왜? 참 산성비라는 표현을 잘 안 쓰네요. 안 써요. 왜? 비가 정상적인 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비는 아주 약산성이 정상적인데 옛날 같은 산성비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폼 잡고 마치 로맨틱하게 쫙 맞고 다닌단 말이에요. 괜찮은 게 됐어요.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지만 문제를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난 이 문제도
우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왜 거저는 안 되지만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고 의지를 표현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 거죠. 오존층, 프레온가스, 산성비 진짜 그 신문 지면이나 언론에서 별로 안 나오는 단어가 됐네요. 어릴 적만 해도 그러니까요. 이거 밴들 시험에 나오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요즘 애들 잘 몰라요. 그렇죠. 요즘에 MZ 세대면은 프레온가스 모를걸요? 예, 그 주로 나이 많은 분들 우리 잘 알아요. 프레온가스 하는데 요즘 애들 프레온가스를 볼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뭐 뿌리는 것도 프레온가스 아니고 스프레이도 없고. 옛날에 스프레이 다 프레온가스 들어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 LPG로 바뀌었고. 프레온가스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해낼 수 있다. 해결책도 갖고 있고 네. 이제 의지만 가지면 된다. 그쵸. 인터스텔라의 그 문구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예. 근데 지난번에 우리 이정모 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테라포밍. 예. 화성 이주가 불가능하다라고 직설을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날려주셔서 일론 머스크는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 보고 호응을 또 해주셨습니다. 근데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더라고요. 그 인터스텔라 얘기부터 하면 인터스텔라에 그런 얘기 나와요. 이렇게 그 땅에 할아버지 박사님 계시잖아요. 할아버지 박사님. 네. 근데 그 딸 박사는 같이 떠나잖아요. 네네네. 그 할아버지 박사와 할머니 박사님, 딸 박사가 그냥 화상 통화를 합니다. 시간 차이를 두고. 영상 통화. 네네네. 그때 아빠가 무슨 이야기하냐면 너는 있잖아 개인으로서 널 보지 말고 종으로서 널 생각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우주를 떠돌다가 외롭게 죽고 말겠지. 하지만 종으로서 인류를 생각해야 돼. 너가 타고 있는 우주선에는 수천 개의 수정란을 갖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지구는 멸망하고 말 거야. 근데 수정란이 있잖아. 그걸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거길 부활을 시켜. 너는 외롭게 죽을지 전정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우주 어딘가는 살 수 있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병아리도 아니고. 네, 근데 그때 그 제 물리학자 친구는요. 그 장면을 벌써 눈물을 쫙 흘렸어요. 감동적이라고. 네네네. 저는 그 순간에 한숨을 쉬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 그 영화 감독 이름이 뭐죠? 크리스토퍼 놀란. 크리스토퍼 놀란이나 그 영화에 그 자문했던 킵선 박사는 더 뛰어난 물리학자예요. 킵선 박사는 나중에 중력파로 노벨상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이분들은 뛰어난 물리학자인지 모르지만 생태학적으로 약간 정말 젬병인 거예요. 아니 거기서 생각해봤어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행성을 찾았어. 네. 이 수천 개의 수정란을 부활시켰어. 네. 자기네끼리 살 수 있나요? 아니 사람 걔네 똥은 누가 분해줄 거야. 그죠? 생명이 살려면 수만 종의 미생물, 식물, 동물이 어우러져서 복잡한 생태계를 촘촘히 만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인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뛰어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찬란한 시절에 가장 깨끗한 시절에 지구처럼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놓은 행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등장할 적에는 그 얼마나 많은 미생물, 식물, 동물들이 이 자리를 미리 우리를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가려면 그 많은 걸 다 가지고 가는데 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테라포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가장 최고의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께서 그러니까 말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야, 지구는 끝났어. 지구는 끝났으니까 빨리 화성으로 이주할 생각을 해라고 한 거예요. 그 유언 중에도 그 말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실 때 한 건 아니지만 책을 말년 몇 년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어요. 얘들아 화성으로 가라. 화성으로 가자. 이제 지구는 안 되겠다. 근데 그분의 인류 종을 보존하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결국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최소한의 인원만 갈게 될 거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류 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화성에 살려면 거기 화성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달까지 빛이 가는데 1.3초밖에 안 걸립니다. 달까지는 1.3초.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평균 1.25초예요. 예. 복잡하게 1.3초라고 해봐요. 네. 똑딱 뚝 하면 벌써 빛은 달까지 가 있어요. 빛의 속도로. 네. 근데 1.3초밖에 안 걸리는 달 근처까지 그 궤도를 돌아본 사람이 21명이에요. 내려본 사람은 12명밖에 없습니다. 1.3초밖에 안 걸리는데. 네. 화성을 가장 가까울 때도 3분 2초예요. 3분 2초 빛의 속도로. 네, 그러다 보니까 여태 가본 사람이 없는 거죠. 거기까지 그 사람을 태워 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장비를 갖고 이제 먹여야 되잖아요. 먹을 것도 갖고 가야 되고. 우주선 속도가 빠르긴 빠른가 봅니다. 그래도. 빠르죠. 근데 이제 박사님 책에 보니까 무인 우주선을 화성까지 보내는 데만 5개월 이상이 걸린다. 뭐 그래도 체력 좋은 우주인들 먹을 거 잔뜩 실어갖고 가면 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죠. 이렇게 왜 일단 냉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5개월 동안 이제 최소한 체온을 떨어뜨려서 네. 더 이상의 에너지가 최소한의 순간으로 묻혀놓고 우리 옛날에 뭐 SF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그때 갔을 때 자동적으로 딱 체온을 높이면서 딱 깨워가지고 좀만 먹게 하고 그래서 활동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올 때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낼 때는 계속 왜 1단, 2단, 3단 보내서 마지막 것만 갈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시 1단 로켓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1단 로켓도 갖고 가고 연료도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던 화성에 가는 표 많이 팔았잖아요. 사람들에게. 화성 여행 하실 분들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뭐 사실 갈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한 거죠. 야, 이런 거 인류가 해야지. 내가 돈인데 뭐 인력 써주지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다 편도표였거든요. 그러니까 편도표였던 얘기는 뭐냐면 얘기하는 거에 사실 내 데려올 건 아니야. 그러니까 갈 사람만 가. 근데 여태까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돌아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람이 처음에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로봇들을 보내죠. 인공지능 로봇들을 보내서 걔네들이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의 과정들을 미리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지, 식량은 어떻게 구할지, 공기 조성은 어떻게 바꿀지를 다 예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렵지만 다들 뭐 못할 건 없어요. 왜 거기도 뭔가는 다 조금씩 물도 조금 있고 다 있으니까. 뭐 얼음도 있다면서요? 네, 얼음도 있고. 뭐 근데 문제는 쉽진 않아요. 그럼 얼음 옆에 가다가 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얼음 옆에 기지는 추운 쪽 극쪽이니까 햇빛을 별로 못 받아.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도 잘 어려워. 그러니까 그거 왔다 갔다 하다 어쨌든 뭐가 있으니까 있으면 해결을 하겠지. 근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화성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이요? 태양에선 지구로 빛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가시광선, 적외선, 뭐 자외선만 오는 게 아니라 우주 방사선과 태양풍이라고는 우주 입자들이 날라옵니다. 그 우주 입자들이 생명의 분자들 다 쪼갤 수가 있어요. 물 분자도 쪼개고 DNA도 쪼개고 RNA도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화 그래비티인가요? 그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는 게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태양풍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지구는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자기장이 있어서 그걸 잘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오지 못하다 피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비티에서 그 태양풍을 얘기하는 게 제가 말한 그 태양풍은 아니에요. 왜냐면 꽤 멀리까지도 그 자기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도 그 안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밖에 나가면 더 많이 노출되기는 합니다. 주로 극지방에는 그 자기장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오로라. 왜 우리나라는 오로라 없어? 오로라 있으면 큰일 난 거예요. 오로라 없으니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이제 안전한 거죠. 오로라 지역에서 몇 명이 잘 안 살잖아요. 생명이 살기 안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로라는 영화에서 보고 그러면 되는 거지. 지구가 보호해줄 수 있는 자기장이 약하기 때문에 오로라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요. 근데 이제 지구는 내부 구조 때문에 고체 금속 내에 액체 금속 외액이 있으면서 왜 중학교 때 배웠어요. 금속 주변에 금속을 빙글빙글 돌리면 뭐가 생기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서 지구는 어디에 놔둬도 자석이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잖아요. ISS도 마찬가지로 북쪽과 남쪽을 가리킵니다. 거기까지 자기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구는 오랫동안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생겼는데 화성은 일찌감치 식어버리면서 지구 같은 내부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기본적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 물도 가져갈 수 있어. 딴 데서 가져와. 안 되면 정 안 되면 뭐 지나가던 해서 붙잡아가지고 우주선 밀어가지고 지구랑 화성에 충돌시켜서 해성에 있는 얼음을 쓰도록 해. 뭐 공기 뭐 거기서 전기 분해서 뭐 좀 만들었다고 해. 근데 물만 있으면 사실 산소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 농사 짓다 보면 또 난 조성을 바꿀 수 있겠지. 땅 속에 박혀 있는 거서부터 뽑아내지. 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자기장까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화성 내부까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화성을 테라포밍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테라폼이라는 게 뭐예요? 화성을 지구화하는 거잖아요. 난 몇백 명이 화성에 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SF에 보면은 크게 유리 돔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건 안전망을 만들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인류가 이동한다는 것은 뭐 몇백 명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몇만 명이 계속 번식을 해야 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냥 편 들어가서 다 그냥 끝장나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그럴 수 있다.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자원이 있고, 그럴 노력과 열정이 있다면 지구를 바꿔보지. 지구는 조건이 다 있잖아. 물도 있어, 공기도 있어. 그다음에 흙도 좋아, 자기장도 있어. 여기 좋은 조건을 놔두고서 왜 힘든 데 가서 나 서울 살기 너무 힘들어. 나 그래서 저기 사하라 가서 살아보려고. 아니 서울 힘든 데 사하라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 놔두고. 그 말이랑 똑같은 거네요. 서울에 살기 힘드니까 사하라 사막 가서 그 땅을 개지를 해서 내가 한번 농사 지어보겠다. 똑같은 거네요. 테라포밍이 예를 들어서 핵폭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해성과 충돌을 시켜버리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테라포밍을 해서 지질을 바꿀 수는 있지만 공기까지도 바꿀 수 있다 쳐도 자기장은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도? 정말 못 만드는 거죠. 달 만한
달 만한 그 내부 구조를 이 자꾸 부딪히는 괜찮습니다. 덕분에 광고도 되고 좋습니다. 제가 자꾸 손이 이렇게 책 광고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찬란한 멸종. 여러분 멸종이 찬란하다고 한. 테라포밍 하면 되지 뭘 못해. 그렇게 주장하는 선생님도요. 화성에 못 갑니다. 당신까지 차례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좀 고쳐봅시다. 머스크도 안 갈 것 같은데요? 머스크나 뭐 사실 아마존 사장이나 이 사람들은 가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정말 자기 돈 내가지고 인간 수명도 높이고 넓혀서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뭐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그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죠. 갑자기 또 불현듯 떠올랐는데 최근에 제가 그 조디 포스터 나온 컨택트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거기 나오면 그 억만장자가 우주에서 살더라고요. 우주정거장에서. 거기에서 무중력 상태여서 암의 전이가 느리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